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84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책 말고 대책이죠. 예,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구라만 가득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총 15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한 네. 절반 정도 되는 7만 호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을 하겠다. 네. 그럴싸해요. 일단 말은. 말은 그럴싸합니다. 항상 이 예, 친구들이. 예, 말은 그럴싸한데 이 이익에 대해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 기부 체납으로 환수를 하겠다. 기부 체납 비율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50에서 70% 정도. 어쨌든 핵심은 2배 이상 재건축을 공급.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고 예, 그 중에서 50에서 70% 정도를 정부에서 예. 기부 체납으로 환수해서 가져가겠다. 그게 핵심 요지죠. 더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재건축으로. 네. 그러면 거기 이익금에 대해서 또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일종의. 일단 기부 체납으로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과세는 안 하겠지만 이제 이것도 일종의 세금성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도 또 또 과세를 뭐 하고. 가져가고. 그러니까 재건축 그 단지의 경우 음마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마아파트는 이제 고층을 지어야만 사업성이 성이 나오기 있으니까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성 예, 자체가 고층 아파트가 필요한 경우고요. 예. 그 외에는 뭐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 2층까지 그냥 지으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야 3층까지 짓게끔 허가를 해줄 테니 대신 3층의 전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갈게. 예, 그것도 임대 절반 그 다음에 공공분양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단독주택이 그 단독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못 짓는 상황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를 하겠죠. 음마 아파트랑은 좀 다른 예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정부에다가 자기 땅 위에다가 건물 올려가지고 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그 다음에 층수는 최대 50층으로. 50층으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음마 아파트에 어느 정도 좀 네, 타겟을 맞춘 것 타겟이 맞춰져 같은데.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층이라 하면 한 40층에서 50층에 이제 거기서 살게 될 사람들을 제외하고 중층에서 그 저층까지는 햇빛도 안 들어올 거예요, 이러면. 그렇죠. 앞에 50층인데요. 예. 그리고 또 답답함도 느껴질 거고. 네. 하여간에 50층까지 허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심해지는 건 특히 이 지금 제 안으로는 예. 그나마 기존에는 공원 설치 비율이 예. 어느 정도 있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동간의 간격이 좀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예. 지금 허용하면서 공원 설치는 또 완화를 시키겠다. 그럼 그러니까 닭장집을 만들겠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빌라촌 있죠? 네네, 고층 그렇죠. 빌라촌. 촌을 예, 만들겠다. 고층 빌라촌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호수 하나는 늘어나니까요. 예. 근데 답답하게 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왕 재건축하는 건데 우리가 왜 굳이 예. 그렇게까지 감수를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예, 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또 기부 체납이 가능하다. 그럼 그냥 공원을 놔두지 왜 임대주택으로? 그러니까요. 그깟 50층이 뭐라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으로 환수해 가겠다. 예. 이것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익 나는 거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고 이제 일단 그냥 무조건 세금을 집 가진 사람도 이제 호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호구 취급하는 거예요. 예. 재개발을 마치 인질로 잡고 예. 인질극을 벌리는 거죠. 이제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네.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속도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반협박식으로 그렇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것인지 일단은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뭐 조합원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예, 우리가 하겠다. 3분의 2 이상 네, 찬성을 해야. 찬성을 해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데 또 그나마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또 절반은 공공임대, 네, 또 절반은 공공분양. 공공분양. 자, 그러면 아니 차라리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뭐 이익금에 대해서 정부가 뭐 가져가고 그렇죠. 뭐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또 공공임대 공공분양이에요. 아파트를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정부가 가져가서 예. 기부 체납을 50에서 70%를 가져간 다음에 예, 거기에 사실 100%죠. 예. 공공. 예, 절반은 공공임대, 예. 절반 이상 공공임대, 예, 절반 이하는 공공 분양을 하겠다. 예. 이런 계획인데 뭐 이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공공임대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를 과연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합원이 몇 프로나 되겠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은 있어요. 현실적으로. 또 이거 이렇게 또 50층으로 올리고 그러면 이거 뭐 주차장 확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건지.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할 거고. 뭐 네.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을 쉽지 않을 텐데. 거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 공공임대인 공공분양이 일반 평범한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 예. 일반 평범한 사람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공공임대만 해도 그쪽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반포 비쌀 쪽 텐데. 그 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 엄청나서 못 들어가서 미분양 터지신 거 아닙니까?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무슨 생각이 물론 이제 그냥 말장난이에요. 서울시 외곽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할 가능할 수도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뭐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할 이유를 못 느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음마 아파트 빼고는 서울시 재건축 중에 이거를 찬성할 만한 감당할 곳은. 만한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문일답 뭐 좀 뭐 이야기가 네. 있었나 그래서 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강제가 아니다. 예. 일단은 강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강제가 아닌데 일단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 공급 대책은 도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네. 예. 그러니까 순전히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 보겠다. 뭐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저 보시면은 공공 참여형인 경우 흔쾌히 동의하는 재건축 단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기존 제도가 적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 그래서 가정을 자기들 해서. 생각에는 한 예. 20%는 그래도 해주지 않겠냐. 예, 뭐 바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공공재건축 5만 가구 기준은 초기 사업장 20%가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가정입니다. 그것도 50층 꽉 채워서요. 예, 가정하에 5만 가구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어떤 플랜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가정으로 지금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마치 얼마 전에 그 재난지원금 네. 자발적인 그 기부가 이루어질 걸 예상을 해서 막 써도 세수 부족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뭐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여론을 호도했는데 뭐 발표도 안 했죠, 아예. 아니 심지어 대깨문들조차도 예. 자발적 기부를 안 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인센티브가 없는데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초기 사업장에 20%가 참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는 건지 또 잘 모르겠어요. 뭐 허가를 좀 빨리 해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협박성 인센티브는 있을 수 네. 있죠. 근데 뭐 그거 말고는 인센티브가 없는데. 얘들은 그게 인센티브라고 굉장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착각을. 그래서 이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지역이 있냐 실제로 그랬더니. 있긴 하냐 예. 이거죠 사실은. 예, 그랬더니 이제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반영했다. 예. 그리고 지자체 설명회도 한 차례 실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뒤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용산 그 캠프킨 부지의 3천 가구는 언제 공급이 가능하냐라고 도대체 얘기를 했더니. 한다 말은 하는데 예. 니들 언제 이거 되냐? 그랬더니 이제 또 이거는 이제 미국 미군과 탓이에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탓이죠. 이제 늦어지면 이제 뭐 미군이 뭐 위협조적이라서 그렇게 해서 안 이제 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라고 또 핑계를 또 댈 수 있겠죠. 네. 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예, 공공재건축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시장 특성상 불균형이다. 일단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논의에 반대를 했고 이반 과정에는 개입하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게다가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짧지만 거의 단호하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김현미 우리 장관께서는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서울시에서는 그런 데가 없다고 하고 뭐 무슨 말입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산골마을 영자한테 물어봤나 보죠, 뭐 김현미 장관이. 아 정말 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대책을 왜 발표를 한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다. 찬성하지 라고. 않고 서울시에는 이런 걸 원하는 조합조차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과천에도 4천 가구를 짓는다라고 또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는데 과천의 허파라고 불리는 지역에 예, 과천 청사 일대죠. 네, 그랬더니 또 과천시장이 이분은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출신이에요. 예, 출신 저기 이제 지역 지자체장인데. 지자체 단장이 말이 자꾸 꼬이네요. 하여간에 과천시장님께서는 또 강남 집값 잡는데 왜 우리가 희생하냐라고 또 반발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사실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식으로 말하면 강남 집값 잡겠다고 설치는데 왜 과천은 때리고 지랄이냐. 그거예요. 우린 왜 씨발. 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랑도 얘기가 안 됐고 과천이랑도 얘기가 안 됐고 뭐 어디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한 거예요. 국민 상대로. 자, 심지어 그 태릉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죠. 그 골프장. 예, 태릉 CC 이제 그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 골프장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는 98%가 그린벨트 환경평가 1, 2등급지랍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예, 그럼 뭐 2%에다가 짓겠다는 건지 2%에다가 닭장집을 짓겠다는 건가요? 거기다가 1만 호를 짓겠다는 게 원룸짜리 아파트를 예. 원룸짜리로 져가지고 예. 50층을 때려 박겠다는 뜻인지 2%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군 골프장 태릉에 의미 없다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니 그린벨트 환경평가 1, 2등급짜리 땅에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린벨트 안 건드리겠다고 문재인이가 큰 소리 떵떵 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일자. 원칙적으로는 환경평가 3등급 이하 부지만 택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98%가 1, 2등급이면 그럼 법도 무시하고 원칙도 무시하고 몰랑 우린 지을래라고 할 건지 아니면 문재인이가 지입으로 그린벨트는 안 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치매가 온 노인네도 아니고 그 말은 어제 한 말 무시하고 하겠다는 건지 저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뭐 이런 패턴으로 갈 건지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진짜. 자, 그러면 태릉 골프장에 1만 호도 일단은 사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과천도 뭐 무슨 소리냐? 예, 과천에 4천 가구. 네, 그건 무슨 소리냐? 이것도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에조차도 어떤 조합에서 허락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 데서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캠프킴 부지마저도 뭐 3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미국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그것도 사실 미지수고. 7만 호는 어디서 계산을 나온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가 뭐 그냥 뭐 뚫린 입이라고 그냥 대충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이게? 그리고 설사 이 대책이 100%다 그러니까 가동이 된다고 쳐도 앞으로 빨라야 5년, 빨라야 10년? 그 5년 계산은 조합원 동의받는데 5년이에요. 아니 이게 모르겠어요. 뭐 5년 진짜 빨리 해서 5년이라고 가정했고 오늘 막 우당탕탕 해가지고 막 다 사인하고 막 재개발하자 그러고 오늘 철거 들어가고 내일 지금 땅 파야 땅 파야 5년인데 이게 무슨 공급 대책입니까? 아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2+2 전세 끝나고 사람들 다 죽어 나자빠진 다음에 뭐 시체들 위에다가 집 짓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그냥 구라만 가득한 확대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번 정부는 이건 대책도 아니에요. 이거 뭐
국민을 완전히 우습게 하는 건지 또 이것도 또 확실한 대책이다라고 또 박수 치는 분들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이거 여기저기 저도 말할 수 보니까. 있겠어요. 저도 그냥 다 밀고요. 아파트 져줄게요. 그럼 10만 호 돼요. 이렇게 말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뭐 그렇게 말하면 100만 호도 가능하죠. 건설이 가능하죠. 아유 북한산 깎아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져도 돼요. 산 다 파버리고. 그렇죠. 여기 서울 시내 일단 관악산도 다 밀고, 네. 예, 한강에다가 인왕산도 밀고, 네, 한강에 흙 퍼가지고 예, 한강을 메워가지고 예. 거기다 아파트 져도 되고요. 뭐 못할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산타워 밀어버리고 남산에다 아파트 져버리면 돼요. 아, 정말 이런 걸 대책이랍시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거기다 그걸 박수를 치고 자빠져 앉아 있으니 부동산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공급은 할 의사도 없고 뭐 계획이라고 한 게 허접한 계획뿐이니 뭐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 집 마련하십시오. 이거 어차피 본인들 임기 남은 기간 생각해서 틀린 생각인지 예. 정권이 우리가 이렇게 개판을 쳤는데 설마 또 대통령 시키겠어?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다음에 대통령 바뀌면 난 어차피 감옥 갈 것 같아. 씨발 몰라.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다음 정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심지어 그나마 공급 절반을 또 공공임대로 돌린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차라리 다 일반 분양하고 그 인센티브 준다고 했잖아요. 용적률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분양가 상한제 없애가지고 그냥 일반 분양 시키고 일반 분양에서 그러니까 추가되는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그 공급을 어쨌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합에 이익을 주고 그냥 높게 좀 지어줘라. 이익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대신 기존에 하던 대로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만 부과를 하겠다. 그 세율을 이렇게 좀 높이겠다. 차라리 정 안 된다면. 또 세율 높이면 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동의하는 단지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 뭐 나라에 좋은 일도 좀 하고 뭐 공급도 좀 우리가 일조를 좀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용적률의 50%에서 70%를 또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분양이익은 또 환수를 하고 재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고 그럼 누가 어느 미친놈이 이걸 갖다가 찬성을 합니까? 기부천사입니까? 예? 나 정말 아니 기본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이 재벌들이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이 대출 땡기고 해서 집을 산 거고요. 그게 유일한 자산이에요, 사실. 아니 어렵게 경제활동 해가지고 집이라도 어디 마련을 했는데 뭐 이걸 국가가 이제 와서 도둑놈이니 양아치니 불로소득자니 아니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집값을 집주인들이 올렸습니까? 거기서 그냥 살고 있었을 아니 뿐이고 3억짜리 집을 내가 10억에 팔겠다고 했습니까 언제? 예, 뭐 집이 막 움직입니까? 네. 움직여서 경제활동을 막 그러니까요.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들이 다 올려놓고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짜장면값 한 그릇에 500원이었는데 지금 한 6, 7천 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그 짜장면값에 대해서도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야 얘들 놀리면 이제 앞으로 무슨 뭐 어떤 논리도 가능하냐 하면 니네 왜 차 가지고 다녀?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차 가진 사람 다 도둑놈들이야. 감히 외제차를 타? 걘 죄인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만 가르는 하여간에 그 공산주의의 어떤 전형적인 그 갈등 유발 전략이죠. 예전에 뭐 노무현 정권 때는 강남 강남과 강북의 강북으로 대결. 뭐 좀 편가르고 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과거 보수 정권 호남과 때는 호남과 경상도를 예 분열을 시켰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뭐 전월세 대책이라 해가지고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전략. 네. 자 그러니까 자기들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 세입자분들 2년 뒤에 4년 뒤에는 또 전셋값이 엄청나게 오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확 올라가 버리는데 집값을 잡으랬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또 세입자분들 중에 좀 고가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거기에 또 세금 매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논리도 가능하냐면요. 예. 야 비싼 전세 몇 억 이상 야 1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 서민이냐? 걔들을 왜 지켜주냐?
우리를 지켜줘. 그렇게 따지면 내가 5억짜리 전세를 산다고 칩시다. 예. 그럼 1억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5억이나 가지고 전세를 사는데 그 사람들이 서민이냐? 뭘 기준으로 잡을 겁니까? 이제 다음에는 전세자들끼리 또 싸움을 붙일 싸움을 것 붙일 같아요. 거예요. 예. 뭐 계속 싸움만 붙이는 겁니다. 이놈의 예. 정권은. 뭐 무슨 국민 간의 화합이고 아니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고 정당의 이념으로 싸울 수 있고요. 예. 뭐 개싸움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게 예. 걔들의 본질이니까. 예. 근데 적어도 한 국가에 행정부의 어떤 수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여야 되지. 아니 어떻게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국민들을 편을 가르고 싸우게 만듭니까? 미친놈들이죠. 대통령이 한 정당의 소속입니까? 한 국가의 소속이라고 봐야지. 또 김현미 장관이 뭐 공공임대 비율이 OECD 국가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맨날 맨날 그놈의 OECD 국가 평균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우연히 찾은 어떤 그 호주 위키백과에 있는 말이에요. 네. 자, 이게 호주의 이제 위키백과의 첫머리에 그러니까 빅토리아주의 전 주의 총리가 예,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주택 소유자는 자신이 그 나라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일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거, 뭐 주택뿐만 아니라 땅도 소유를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책임 있는 시민권을 창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했어요. 번역이 약간 이 구글 번역기를 예. 돌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집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 국가에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는 자신의 그 지분 국가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뿌리를 내렸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지 아닙니까? 근데 뭐 맨날 임대주택이나 만들어내고 이러면은 이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보십시오. 결국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 예. 결국 지금 최근에 주택 매매는 중국 애들이 다 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홍콩꼴 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해요. 뭐 스마트 시스템이니 뭐니 해서 뭐 중국처럼 진짜 가로등에 CCTV 달아가지고 다 감시하고 다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편하게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그 OECD 평균 국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국가를 굴립니까? 아, 여기서 봤다시피 부동산 집을 가졌다는 건 그 국가의 책임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뭐 책임감을 가지고 집을 사겠습니까? 하여간에 국민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또 소속감도 느끼고 또 국가를 위해서 또 뭔가 일을 하고 예, 일을 하고 이런 내가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뭐 중국 애들한테 월세 주고 살게 생긴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진짜 10년 뒤에는 중국 애들한테 월세 주는 거예요. 집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하고 무슨 우리나라 집 가진 사람들은 다 이제 1가구 1주택 돼버리는 거고 임대를 놓지도 못하고 외국인들이 임대 놓고 외국 애들한테 월세 주고 사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까? 아 중국몽이죠. 짱깨몽이죠, 짱깨몽. 자, 오늘은 진짜 어이가 없는 8.4 대책에 네.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중국인들에게 월세 주는 나라.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구라를 치며 중국인에게 월세를 주는 나라를 꿈꾸는 우리 문재인 씨의 아름다운 중국몽이 가득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줄 평을 하자면. 약간의 그 아직도 이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시고요. 중국어를 배우십시오. 그냥 이 정권을 지지하실 거면 중국어나 배우시고 그렇게 지지를 하세요. 예, 부동산에 관한 한 앞으로 추가 공급될 확률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희박하다. 생각을 하시고 어쨌거나 내 집 마련을 빨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이거대로 공급을 한들 여러분들이 서울에 들어올 확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예. 허쿵 꾸지 마세요. 그냥 구라치고 있는 거니까.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